흩뿌릴째 울며 잡고 이별한 님. 추풍 낙엽에 저도 날 생각는가. 천리의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여라. 이 시조는 이별한 님을 향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노래한 시조로서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이별가의 백미로 꼽힌다. 이 시조의 지연이는 조선의 대표적 여류 시인인 매창인데 그녀는 놀랍게도 부안의 기생이었다. 그녀는 누구를 그리도 그리워하며 이 시를 지었을까? 매창은 부안의 명기로서 그 명성이 전국에 퍼져 많은 사대부들이 그녀를 보기 위해 부안을 찾았다. 그 소문이 자자하던데 매창이라는 애가 그리도 뛰어나오. 한낱 기생이지만 우리 고을의 자랑이지요. 얼마나 빼어난지 빨리 보고 싶구려. 저 나리 여기 왔습니다요. 그래, 너희들 중에 누가 매창이더냐? 소녀가 매창이옵니다. 아니 이대감, 저 아이가 뭐 그리 대단하다는 것이오? 이런 아이는 우리 고로에도 많소이다. 허허, 어찌 껍데기만 보고 판단하십니까? 아니 도대체 그럼 무엇이오? 많이들 취한 것 같은데 그만들 일어납시다. 그럽시다. 네, 오늘 밤 이 마을에서 자고 가려는데 네 방에서 좀 묵자꾸나. 내 방값은 넉넉히 치러주마. 어허, 천한 계집 주제에 뭘 망설이는고? 예, 나리. 허허, 박대감, 계집을 그리 다루면 쓰오. 내 오늘 술에 취한 게 아니라 내 너의 검은고 연주에 취했도다. 내를 취하게 즐겁게 해주었으니 내도 너를 즐겁게 해주고 싶구나. 취한 손님이 명주저고리 옷자락을 잡으니 손길을 따라 명주저고리 소리를 내며 찢어졌어라. 명주저고리 하나쯤이야 아까울 게 없지만은 이미 주신 은정까지 찢어질까 그게 두려워요. 과연 너에 대한 소문엔 이유가 있었구나. 잘 놀다 가느니라. 이처럼 매창은 비록 기생의 신분이었지만 결코 남성들에게 정을 주지는 않았다. 남성들을 상대하다 보면 짓궂은 손님들도 있게 마련이지만
매창은 그런 이들을 지혜롭게 다룰 줄 알았다. 이리 오너라. 왜 이러십니까? 이리 와보래도. 부끄럽사옵니다, 나으리. 꽃다운 나이에 정을 줄 남자를 찾지 못하던 매창. 그런 그녀에게 운명 같은 사랑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학문적 깊이가 느껴지는 한 남자가 남도를 유람하던 길에 소문으로만 접했던 매창을 만나러 부안에 오게 된다. 매창이라 하옵니다. 내 익히 너에 대해 알고 있느니라. 난 유희경이다. 소년 또한 시를 통해 나리를 만나고 있었사옵니다. 무릇 남성들에게 눈길 한 번 안 주던 매창. 그런 그녀가 첫 만남에 저리도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자신을 유희경이라 말하는 이 남자는 누구인가? 홍길동전의 저자 허균은 유희경에 대해 당대 문진들이 극찬한 대문장가라 하였고 지봉유설의 저자 이수광은 그의 시가 댄잎같이 청결하고 성숙되어 있다라 평하였다. 이처럼 동시대를 살다간 대문호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시인 유희경. 하지만 그는 놀랍게도 명문가의 사대부가 아닌 강화 출신의 천민이었다. 유희경은 비록 천민 출신이었으나 인품과 글재주가 워낙 뛰어났고 그를 알아보는 양반 문인들과 문학적 교류를 할 수 있었다. 당시 유희경은 그의 문학적 재능을 마음껏 뿜어내고 있었으며 그의 명성은 전국에 자자했다. 이 고서는 유희경의 문집인 초는집으로 유희경의 삶과 그의 주옥 같은 한시 250여 수가 실려 전하고 있다. 유희경이 부안기생 매창을 처음 보는 읊은 시를 감상해보자. 남국의 계량 이름 일찍 알려져서 글재주 노래 솜씨 한성까지 울렸어라. 오늘에야 참 모습을 대하고 보니 선녀가 떨쳐 입고 내려온 듯하여라. 여기서 계랑은 매창의 이름이다. 유희경은 매창의 시예가 선녀에 비할 만큼 뛰어남을 칭찬하고 있다. 그 어떤 남자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던 매창과 여색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유희경, 그 둘은 첫 만남으로 정을 통하고 운명적인 사랑을 시작하게 된다. 초는집에는 유희경이 평생 지켜오던 지조를 그때 처음으로 파괴했다고 수레하고 있다. 그 둘이 첫 만남으로 강하게 이끌린 것은 기생과 천민이란 신문적 공감대가 컸을 것이고 문학이라는 공통의 언어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둘은 시와 시로 얽히었고 인간과 인간으로 정을 나눴으며 피차 불운한 숙명으로 말미암아 더욱 결합되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날 원망하느냐? 원망할 거라면 시작을 안 했습니다. 널 데려갈 수 없는 내 신세가 너무도 원망스럽다. 어찌하겠습니까? 우리의 운명인 것을. 내 머지않아 꼭 다시 오겠느니라. 매창과 유희경은 인연의 원앙 천하를 이룬 후 이별을 맞이하게 된다. 유희경은 당시 한양에 처자식이 있는 몸으로서 매창과는 완전한 사랑을 이룰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그로부터 9년 후 조선의 대표적 풍운하 허균이 부안의 매창을 찾아온다. 허균은 매창과의 만남에 대해 자신의 문집인 상소부부고에 기록해 놓은 내용이 있는데
매창을 이해하는 데 의미가 있으니 들여다보자. 남녀의 합을 하늘이 준 본성이라며 수많은 여성을 점령하고 다녔던 허균. 그런 그가 매창과의 잠자리를 하지 못했음을 기록으로까지 남겨 증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매창의 재주를 사랑했고 그녀의 유희경에 대한 절개를 높이 샀던 것이었다. 허균은 매창과 순수한 관계를 유지하며 문학 교류를 했는데 매창의 말년시들 중에 도선 사상의 기뜸은 허균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유희경과의 이별 후 매창은 님에 대한 그리움을 시로써 승화하게 되는데 임귀양살이 간 것은 임진 괴사였어라. 이 몸의 시름과 하늘 뉘와 더불어 풀었으리. 홀로 검은 곡 끼고 고란 곡을 뜯으면서 삼청색에 계실 그대를 그려보네. 술병 속의 세월은 차고 기울지 않았지만 속세의 청춘은 젊음도 잠시 일세. 후일 상제께로 돌아가거든 옥황 앞에 맹세하고 님과 살리라. 매창은 만남과 이별, 사랑과 그리움 사이의 실체가 없는 공간을 비집고 들어가 터뜨리며 주옥 같은 시와 음악을 뱉어나게 된다. 이렇듯 그리움으로 세월을 보내던 매창에게 재회의 기쁨이 찾아온 건 이별 후 대략 15년 만의 일이었다. 서로 그리움에 사무침을 알면서도 유희경은 왜 이토록 늦게 매창을 찾아온 것일까? 매창과의 이별 직후 발발한 임진왜란. 의식 있는 유희경은 의병 활동을 하며 나라를 위해 싸우게 된다. 전쟁이 끝난 후 유희경은 그 공을 인정받아 면천이 되었고 명예표서를 받는 등 많은 일들이 있었기에 매창을 찾아오기 힘들었던 것이었다. 15년이란 이별의 세월도 그들의 사랑을 퇴색시킬 수는 없었다. 매창과 유희경은 부안의 명소를 돌아다니며 시를 노래한다. 버들꽃 붉은 몸매도 잠시 동안 봄이라서 고운 얼굴에 주름이 지면 고치기 어렵다. 선녀인들 독수공방 어이 참겠소. 무산의 운우의 정 자주 내리세. 외로운 산비둘기 물가로 돌아오고 날 저문 모래밭엔 안개까지 내리는데 술잔을 맞들고서 마음을 주고 받지만 날이 밝으면 이내 몸은 하늘 끝에 가 있으리. 이별을 예감하는 매창의 식기처럼 재회의 기쁨도 잠시, 유희경은 다시 한양으로 가게 되고 둘에겐 마지막 이별이 되고 만다. 님을 향한 그리움을 노래하는 것마저 하늘은 시기했던 것일까? 매창은 그 유명한 시조를 남기고 37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된다. 이화우 흙불일제 울며 잡고 이별한 님. 추풍낙엽에 저도 날 생각는가. 천리의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여라. 이 지조와 격조의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봤습니다. 이 천민과 기생의 만남인데 말이죠. 예. 기생의 몸이지만 15년 동안을 기다려주고. 그러게요. 요즘 여자들 말이죠. 남자를 군대 가면 2, 3년도 못 기다리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그 아름다운 사랑 이런 건 말이죠. KBS에서 드라마를 만들어도 겨울연가 이상으로 히트칠 그런 작품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자체가 겨울 연가에 있었어요. 예. 눈 내리는 가운데 이렇게 했던. 너무 사랑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또 너무나 안타깝고 또 가슴이 그렇죠. 아파요.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렸잖아요. 정말 예. 저런 사람이 정말 있었을까 싶은데 저 기생 매창이라는 사람이 역사적인 문헌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 원래 그 저희 후대 학자들은 예. 그 난설원 허씨하고 더불어서 그 허균의 동생이죠. 그 조선의 그 3대 여류시인 중에 한 사람으로 꼽고 있거든요. 예. 원래 그 선조 때 그 부안현의 그 아전이었던 이탕종의 그 서녀입니다. 근데 예. 자기 아버지가 무척이나 그 사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딸에게 시문을 가르쳐주고 아이고. 그리고 검은고를 이제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이 검은고를 굉장히 능하게 잘 탔는데
본인도 검은 걸 굉장히 좋아해서 죽은 다음에도 이 검은 거하고 같이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길 정도로 그렇게 좋아했고요. 예. 결국 이제 그 매창이라고 하는 그 매화나무와 그 창 우리 그 보통 유리창 같은 거 창이라고 하는 걸 이제 붙여서 이렇게 그 붙였듯이 굉장히 그 문학적이지 않습니까? 붙임보 자체도 그렇듯이 거기에 걸맞게 그 시인 묵객으로서 이게 많은 그런 그 자취를 남게 됩니다. 예. 그래서 유희경이라는 사람이 자연 또 궁금해지는데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요. 보니까요. 네, 예. 어떤 사람인가요? 사실 이제 그 조선 중기에 사실 그 중기쯤 되고 나서부터 이게 문학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 서민들도 이 문학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고요. 네. 그런 가운데 이제 결국 이제 노비 출신 중에서도 글월이 뛰어난 문장이 뛰어난 저런 이제 그 시인들이 그 등장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예. 아마 그 저희 프로그램에서 한번 그 전에 소개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그 글 자체가 아주 뛰어나서 주변의 허균이나 이런 사람들도 아주 그 훌륭한 문장가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오죽 잘했으면은 천민 출신인데 저렇게까지. 대단한 유경 씨가 거죠. 잠깐 재주가 떠난 사이에 뛰어나니까. 살짝 나타서 아무리 꼬셔봤지만 넘어갔어요. 허균 선생. 그걸 홍길동만 난 사평생 쓴 줄 알았더니 그분 자유연의 주자였어요. 작업에 실패했을 때. 홍길동만 쓰신 줄 알았을 때는 굉장히 진지한 분인 줄 알았더니 풍류도 좋아하시고 여자도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매창한테 와서 내가 홍길동이야, 허균이요 이랬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말이죠. 예, 아무래도 그 허균 자신 자체가 이게 성격 자체가 자유분방한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저렇게 이제 그 기생과의 글쎄 스캔들이라고 하면 좀 묘하지만 이게 만남을 이제 갖게 되고 특히 이제 매창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 좋아했던 게 역시 글을 본인이 좋아했기 때문에 이게 글로 통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문장으로. 이게 마치 그 문장의 고수와 고수가 만나면 그 문장 하나로 상대방의 성격이나 여러 부분들을 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서로 이게 생각이 통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만남을 가졌던 것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무력과 자신의 이익을 떠나서 진정한 사랑을 이뤘다는 그런 정신 세계와 또 육체적인 자기의 단절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지금 교훈이 돼서 이 시간 다시 조명이 되나 봅니다. 자,